혹시 요즘 들어 가족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도 늘고 건강까지 나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설마 하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쌓인 나쁜 기운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예로부터 집안 환경이 사람의 운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겨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안에 혹시 모르게 숨어있는 불운의 씨앗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여러분 집에도 밝은 기운이 더 크게 흐를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주워온 반지나 목걸이, 벼룩시장에서 산 오래된 인형이나 오래된 장신구를 집에 두고 계신가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에 이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 누군가의 슬픔이나 원한이 서린 물건이라면 그 음기가 고스란히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아들이 어디선가 주워온 반지를 집에 뒀는데 그때부터 가족들이 자꾸 아프고 사업도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반지를 치우고 나서야 가족들이 건강을 되찾고 집안이 다시 평온해졌다고 말씀하시던 걸 보면 물건에 담긴 기운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도 떠오르는 물건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면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좋은 기운은 투명하고 맑은 물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깨진 거울 이야기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은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죠. 그런데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은 그 기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깨진 거울을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거울 틈새로 좋지 않은 기운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깨진 거울을 오래 사용하는 집에서는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거울을 새 것으로 바꿀 때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붉은 천에 싸서 정중히 처리하거나 소금물에 씻어 정화한 뒤 버리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거울을 걸 때는 가족들이 늘 화목하고 건강한 모습이 비치도록 위치를 잘 선택해 보세요. 혹시 집안에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의 봉투나 조화, 장례식장에서 받은 수건이나 비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죽음과 이별의 기운이 강해 음기를 머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인을 향한 마음은 물론 소중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오래 머물면 음기가 쌓여서 가족들의 건강과 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양기가 필요한 공간에는 두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정중히 정리해 주세요. 작은 정리가 큰 평안을 불러옵니다. 풍수에서 부엌칼도 중요합니다. 칼은 본래 강한 기운을 가진 물건이라 나쁜 기운을 잘라내고 집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녹슬고 무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녹슨 칼은 원한과 다툼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칼날에 슬어있는 녹의 붉은 빛이 피를 연상시켜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운다고도 하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집안의 조상님이 쓰시던 낡은 칼을 그냥 두었는데 가족들끼리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고 말이 거칠어졌다고 해요. 나중에 칼을 깨끗하게 닦아 붉은 천에 싸서 보관하고 나서는 그 다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칼은 버리기 어렵다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너무 낡았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새 칼을 드릴 땐 붉은 천에 싸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와 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과 향은 풍수에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잘 사용하면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지만 잘못 두면 원치 않는 존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특히 밤에 촛불을 켜두는 것은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옛 어르신들께서는 어둠 속의 촛불이 저승의 혼들을 이승으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다 타고 남은 초나 향은 그냥 두지 마시고 깨끗한 천에 싸서 정리하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처리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르고 생기 있는 식물은 양기를 불러들이고 탁한 기운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음기를 머금어 운을 막습니다. 혹시 시든 화분을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나요? 풍수에서는 생명이 없는 자리에 음기가 쌓인다고 봅니다. 죽은 식물을 방치하면 그 자리에 기운이 정체되고 주변으로 음기가 번질 수 있죠. 한 어르신께서는 집안 화분을 정리한 뒤로 아이들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유 모를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시든 화분은 빨리 치우고 그 자리를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 정화한 뒤 새 식물을 들여보세요. 돈나무나 개운죽은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하고 특히나 산세베리아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풍수에서는 곧 운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는 좋은 운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해주지만 멈춘 시계는 운의 흐름도 막는다고 여겨요.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고장 난 시계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수리가 가능하면 빨리 고치고 어렵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새 시계를 살 때는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것은 피하고 사각형이나 팔각형 모양이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나? 떠오르셨나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기운은 막거나 정화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리정돈과 밝은 기운 유지입니다. 현관부터 정리해 보세요.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이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잡동사니는 치우고 거울은 대문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니 따뜻하고 밝게,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침실은 거울이 침대에 비치지 않게 하고 무거운 물건은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엌은 불과 물이 상극이라 그 사이를 나무나 화분으로 중화하면 좋고, 화장실은 항상 청결과 환기가 기본입니다. 정리할 때는 오래 쓴 물건일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소금을 뿌려 정화한 뒤 처리하시고, 아직 쓸 만한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나누는 행동 자체가 복을 부르는 일이라 풍수에서도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가족 건강과 재물운, 평안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풍수는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 꼭 받아가시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보세요. 복은 나눌수록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댁에 언제나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